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의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의거 소상공인 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상권 활성화 재단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분들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님.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박지영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각 상권 활성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일개 점포당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때에 1차로 5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우선 보면은 지금 현재 저게 1차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보고서 이건 동서남북이라고 했어요. 제가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신흥동에 또 나운동에 3동에 떡방앗간, 수승동에 의류, 미장원, 구암동에 미용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권 활성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행감에서 이후 계획이 여기에 20개로 되어 있는데 5개하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군데를 또 했어요. 자 보시죠. 10군데. 10군데를 또 저렇게 각 동별로 했어요. 그러면 저걸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에어컨은 나운 3동의 동신아파트 앞이에요. 동신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실링하우스는 지곡동 음파 코하루 앞에요. 아파트 앞에. 그리고 좋은 컴퓨터는 미룡동 주공아파트 옆 골목이에요. 그리고 유원 떡집방앗간은 유원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데를 해준 거예요. 상가 안에. 옷두레는 나온 이동 강천상가 옆에 여성 옷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앗간은 보람 아파트 앞에 나운동 농협 뒷골목이고요. 그리고 단발머리는 나운일동 현대 백조 앞에 코스모 프라자 상가에 있는 데를 지원을 하셨어요. 과연 이런 데에 돈 1,000만 원씩 해줄 수 있겠느냐. 이거 강천상가 옆에 저게 옷두레라는 데 있어요. 응?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백조 아파트 앞에 코스모 프라자 상가 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에나우스 보시죠. 저기는 저 가보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 저기는 그냥 페인트 칠했는데 지금 2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지금 다 벗겨지고 아주 형편없어요. 옛날 구건물처럼 생겼어요. 저희는 여기는 요네요 주화사업인가요? 파인빌 아파트 상가 재쟁이. 여기는 미장동
파인 아파트 저 2층 상가 준에어도 저희도 저 미장동 파인 아파트 상가예요. 상가에 지원했고 또 째쟁이도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있어요. 2층에 그쪽에. 여기는 지금 현재 물물 가구 가정인데요. 저쪽에는 상가고 이쪽에는 도로변인데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창고 있는 데다가 저걸 지원해 준 거예요. 창고. 네, 창고로. 자, 여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저기가? 구 조화당 옆에 있습니다. 네, 영동파출소 구 영동파출소 앞에 그 골목 그게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저기에 가게가 2개 있어요. 떨어져서 그 골목길에. 근데 저게 상권 활성화 하겠다고 저기다 지원을 했어요. 항콩 커피죠? 네.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죠? 지금요? 지난달에 그 점주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분이 지금 맡아서 네, 저기는요. 예. 항콩 커피 저기를 지원했는데 한 일주일에 3번 운영을 하고 나머지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1,000만 원을 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안에 보니 쓸 수가 없어서 다 뜯어내고 다시 했어요. 자질이고 뭐가 아주 그냥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구암동 현대 1차 아파트 앞에 상가 내에 저거 해줬어요. 네, 지금 상가예요. 상가 안에. 자, 저기는 이제 부대찌개라고 만나 부대찌개. 저도 비행장 정문 골목에 가게가 2개 있고 집들이 있고 그런데 사이에 있는데 저 상권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어요. 자, 저걸 보시면서 사무국장님 저걸 보시면서 지난해 1천만 원 지원하는 시민들이 과연 공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보겠어요? 저걸 보시면서 이제 해줬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 과연 시민들이 주변 상가들이 정말 공정했다. 우리 피땀 흘리는 우리 세금 지원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든 곧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선정 과정상이나 사업 집행상에서는 공정성은 철저히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 후 해당 점포들을 통해서 해당 상권의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저 가서 현장을 보고 주변을 보면은 공정성이 없고 심사하신 분들이 어떤 내막에서 했는가 다시 한번 의심케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 기대만큼 절대 들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셨죠? 지원 후에 몇 차례나 방문하셨나요? 만족도 조사 및 사후 관리, 매출 증감 현황 파악을 위해서 총 4차례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요. 정확히 4차례요? 그 자료 주시겠어요? 네, 자료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자료 좀 바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줘봐요. 제가 알기로는 2번 간 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영업권을 넘긴 것은 알고 계시노만요. 자, 항콩, 커피. 네, 그러면 이분이 넘겼을 때 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가 주인한테 돈을 받아갔겠어요? 그것도 알아보셨어요?
약 2달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 재단에게 만나서 진행을 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고 2년간 영업 유지 조건이 해당 골목 상권에서 선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했지만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잘 점포를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경영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점포들 전부 지원해 줬는데 다른 점포들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 냉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만 특혜예요? 본원이 여기에요. 무려 일주일간을 이 안에 있는 걸 청소를 했어요. 자, 4번을 방문했다면 이 한콩 커피숍이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정말 손님이 가서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말았어요. 적어도 지도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한 것이 1,000만 원이다. 이게 1,000만 원 달아.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고서 인수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분한테 1,000만 원 받아서 이분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유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달지 마시고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주고 시설을 해줬으면 1년에 없어지고 2년에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그 시설을 가지고 상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저희가 두르지 않는 한, 다른 영업이 집중이 두르지 않는 한. 그래서 여건 돈 1,000만 원 돌려받아서 이분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 사무장으로 하시면서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떤 위치에서 지금 현재 사무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법적 지위는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업무의 담당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다면 계약직이 됐든 뭐든 공직자로 보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보면은요 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권 활성화의 부분들이 지금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겨. 시민혈세를 잘못 집행했다면은 책임지고 사직을 해야죠. 의회 행감에서 부적절하다고 2차 시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차 5군데 했고 2차 10군데를 갖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의회도 무시하는 그 심의 어디서 기인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과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보고도 지시는커녕 말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무국장으로서 인해서 공직자 사기가 저하되고 군산 상권 활성화가 미연한데 그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의의를 무시할 정도의 그 힘과 마음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한 분인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 과에서 누가 감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방향이 잘못된 걸 잘못 갔다고 얘기할 직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면 오히려 더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잘못됐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단에서 이거 허약었어 하면은 그 허라고 그냥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과가 없어져야 되느냐, 재단이 없어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서 몇 차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지켜보자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는데 이번에 오니까 다시 재임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자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잘못했는데 그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신다고 보고요. 자, 이 업종이 엄청 많죠. 업종이 네, 많습니다.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유독이 아파트 단지의 앞에 미장원이 5개, 떡방앗간 3개. 저건 이상하리만큼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의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가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자, 그리고 2천만 원씩도 지급을 하고 있죠. 상가 조성 발전 협의 만들어서 상인의 지원 사업입니다. 네, 상인의 지원 사업.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상인회가 엄청 많이 조직이 됐죠. 네, 지금 조직 역량의 강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본 의원이 그러한 이게 제가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안 찍었어요. 그걸 본인들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을 영상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몇 군데 상인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줘서 그 상인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했냐? 뭐 모여서 밥 먹고 뭐 얘기 좀 하고 바닥 뭐 페인트 좀 칠하고 뭐 그랬다.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 상인회가 있으면 자, 우리가 상인회에 좋은 아이템을 가져라. 공모해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10군데면 5군데 한 군데만 한 군데를 지원해서 A 상인회가 정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전부 2천만 원씩 공이 나눠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저 사무장님 혹시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 뭐 시장이라도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조직관료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군산시 상권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2천만 원에 난 돈이 상가별로 가면 그 돈이 정말 잘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의 혈세가 마치 지갑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집행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또 예산에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지양 사업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 저거 봐봐요. 지금 저 페인트를 칠한다고 칠한 겁니다. 그러죠? 틈이 다 벌어져 있어요. 틈이.
틈이 다 벌어졌어요. 저 벌어진 데다가 저 벌어진 데다 펜트 치면 뭐 합니까? 나무라는 것은 저건 방부데크입니다. 네. 하나하나가 조각조각이 나눠져 네,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문제는 저기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비가 오면 밑에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응? 모르고 계세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기에서 저희- 비가 새는 건 아니고 저게 굉장히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서 지붕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한 2집 정도에서 지붕을 통해서 밑으로 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장님, 본 의원이요. 저거 봐봐요. 이게 저것은 지금 이 천장 부분이 쭉 크니 네, 천장 부분이 쭉 크니 비가 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마인드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간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간판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색을 칠할 때 파란색으로 다 저렇게 칠해야 하냐 이거죠. 여가 센강빙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응? 벤트 작업을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죠? 적어도 벤트를 칠할 때 세느강뱅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셔야죠. 그림을 주던 바다 물결을 좀 하던 어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하고 차광막도 다 해주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자부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광막은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줘야 자부담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국비 40억이에요. 시비 40억이에요. 당연히 자부담이 10%라도 들어갔을 때 애정이 가고 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저 위에 저 쭈룩한 가들에 뭐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저게 이쪽에서 저쪽 구시장을 들어가면은 어두워요. 탁 트임이었고 저 어디에서 뭐 벤치마킹 했습니까? 네 저거는 저희가 공설시장 처음에 오면서 2020년, 2021년 소비자하고 상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공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천장은 굉장히 높은데 안에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콩해 보인다. 물건이 너무 빈 점포가 많아가지고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단골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는 손님은 어느 업종의 매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전문 기관이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각각의 예를 들어 지금 저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저기에 보이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같은 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림천으로 설치를 해서 시장도 좀 꽉 차 보이고 물건도 많아 보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보시면 전부 다 저게 메쉬천이라고 해가지고 환기와 조명이 전부 다 통하는 반투명천입니다. 저거를 전체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모든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단장님, 제가 다 가서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아니 사진까지 찍고 가서 직접 가서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어디에서 벤치마킹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했다고만 되면 돼요. 저건 대형 마트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마트형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트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형마트요? 네, 어디 그렇습니다. 군산 어디예요?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는 아닙니다. 서울 쪽에 있는 대형마트들 중에서 스타필드나 이런 곳들을 많이 저 벤치마킹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컴컴하고 어둡고 마치 무슨 무당 뭐 있는 것처럼 뭐 만사가 걸려 있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봐봐요.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쳐졌죠. 가게 네, 밑에 저것도 우리 씨가 해줬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줬어요. 네, 자, 그런데 저 옆에는 안 해줬어요. 네, 공가라고 안 해주셨죠? 네, 빈 점포들은 안 했습니다. 공실이라고. 네, 자, 그러면 저 얼마나 보기 싫어요. 하면 일률적으로 쭉 해 주셔야지. 저거 자부담 했어요, 안 했어요? 저 부분도 자부담은 없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걸 갖다가 옆에는 해주고
공실이라고 안 하면 더 지저분할 것이고 그냥 돈도 자부담 없이 해주는데 해줘야지. 자부담 다만 10% 5%라도 있다면 그래서 안 한다고지만 저게 저렇게 놓고 보는 게 우리 단장님의 생각이에요. 저기 해양상해 같이 상해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해양상해라는 이름을 해주는데 공실은 지금 점포주가 없는 빈 공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저기에 그냥 빈 점포를 단장님, 해준. 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네요. 못 하고 계세요? 모르는 애 누가 공실이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 돈은 그냥 르네상스 그 돈으로 해주는데 자부담 없이 하는데 좀 깨끗하게 할 것 같으면 저걸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거기에 뭐 이유가 또 더 있어요? 어? 저렇게 생겼어?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 상가가 아주 지저분해요. 공실이 아주 지저분한데 적어도 돌아다니면서 관심 있다면 그런 데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해야죠. 왜 천장에다 저 만사처럼 뭐 무당 뭐 걸어놓듯이 저렇게 걸어놓고서 상가를 잘 하겠다고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실이 지저분해도 공실해서 안 해주고 좀 더 아크릴 같은 걸로 쪼그면 닦기도 해요. 저 가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인지 알아요? 비닐천으로 했죠?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비닐천으로 해서 그 묻어가지고 닦기로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우 잘못됐고요. 적어도 사업단장 정도 되시면은 대한민국에 시장이 어디가 괜찮은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몇 군데나? 적어도 그런 데를 다니면서 나 개인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군산에 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정말 추진하게 하겠다라고는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다니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을 르네상스 사업하는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다니는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도 정말 전주 부안처럼 벤치마킹 그대로 해서 여기를 그대로 군산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비 80억이 국비 80억이라고 하니까 그냥 시민들은 80억 국가에서 받아온 줄 알았는데 40억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철새예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한 뜻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예. 서동수 의원님. 우리가 21년도 행정감사,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에 대한 문제점, 우리 사무국장님의 자격 여부, 또 사업의 진행성 문제로 인한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 그래서 존립의 위기가 거론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 우리 상권재단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우리 상권재단 활성화 재단의 존립 문제라든지 또 지난날에 우리 의회에서 그 사무국장 임기 만료로 인한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 전체적인 의회 우리 실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보고를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이 이제 설립됐던 그 목적이 우리 군산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일반 상인들에 대한 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서 그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이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 추진을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활성화 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전문가의 견해들을 그 가미해서 공모도 더 응모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존폐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을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단이 그 우리가 성립시키면서 어떻든 우리 소상공인 우리 지역 경제에 단 1%라도 어떤 이바지하는 그런 기회의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단 설립을 한 거잖아요. 예예.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고. 예예. 그렇다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올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중액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지금?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그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직원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저희가 그 구석구석 그 찾지 못했던 곳을 더 찾아가면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하고자 해서 한 명을 더 증원을 시킵니다. 증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 그러면 증액이 인건비가 확장이 되는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예예 아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는 거고 공모 사업은 이제 별도 사업으로서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는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국장님. 물론 의회에서의 논리는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정확한 사업의 평가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 상권 재단 활성화를 이대로 존립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없을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그 속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전자의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난국의 코로나 전국 시대에서도 우리 재단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양을 했다면 뭐 아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재단 설립한 것이 당연히 취지에 맞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사업 진행이라든 이런 과정들은 정확히 꼼꼼히 좀 따져서 아까 부실적인 부분들이 우리 김경구 의원님께서 PPT로 지금 설명한 자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색깔론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상권 재단 활성화 사무국장님이나 단장님은 정확한 해명성이 없습니다. 해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부는 정확한 그런 해명이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사업들을 어떤 개인의 위주로 특혜성의 위주로 보여진다면 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조금이라도 우리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1%라도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존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재단을 해체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논쟁을 이루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저는 강하게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성 설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이게 차후에도 위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재단이 존폐가 가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지금 문 얘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가감히 그 입장을 표출을 하셔야 할 부분들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 간단하게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그 애착심을 갖기 위한 자부담 문제, 그리고 특혜성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다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저기 사무국장님께 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거 매번 지적사항 나온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시죠? 지금 3년 차입니다. 3년째 했으면은 중간 점검을 한번 저는 매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상권 활성화 시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아까 한경봉원님 때는 맞지가 않아요. 인구는 적은데 상가는 자꾸 늘어나니까 다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대부분 보면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미용실만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떡집, 미용실, 어찌 특정 어떤 저기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임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게 한쪽에 딱 몰아버리던가 그러면은 뭘 하나 만들어놨구나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까 김경구 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년 안에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를 해놓으셨어야 되죠. 개인의 어떤 사정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다른 분한테 상가를 넘길 때는 권리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리모델링 했으니까. 근데 이런 속은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로 들어오신 입주자분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하면은 다른 분들이 또 나중에 다 2년 전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안타깝죠. 힘들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힘들은지 알아요. 상권을 살리는 게 쉽니까? 어렵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중간 점검해서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점 보완하고, 턴을 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물론 전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타도시 벤치마킹도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이래서 잘 되는구나. 손님을 오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간판 바꿔주고 리모델링만 해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만 기분이 좋아요. 리모델링 해주는데 싫은 누가 있어요? 싫으신 분이. 돈 준다는데 내 집 고쳐준다는데 주인이 누가 싫어하냐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고마움 몰라요. 어떻게 연이 돼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좀 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 직종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은 아마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설경민 의원님. 예, 설경민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은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은 초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셨어요. 네.
이게 그렇다면 지금 쭉 해오신 지난 21년도까지의 사업을 쭉 봤어요. 어찌든지 초기 중개로 나누다 보면 이제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 조성 단계로 해가지고 각 상권별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기에는 실질적 세부적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르네상스 사업이 뭐 종료 후에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사업 성과를 쭉 봤습니다. 사무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상권 활성화 재단 또한 사실 르네상스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립이 됐다 해도 초기에는 무방한데요. 초기에 당초 목적 달성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계획대로라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대로라면 모든 분석이 끝나고 각 상권별 그리고 시장별 뭐 분류돼 있는 번영의별 뭐 시장은 빼더라고요. 번영의별, 상가별 다 파악이 끝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상가별로 별도의 발전 방향을 다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수립이 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수립이 되지는 지금 현재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약간 상위 골목 상권별 그리고 상인회별 지금 같이 사업을 지금 병행해 나가면서 현황 조사를 통해서 한 약 70% 정도 수립이 지금 현재 수립을 위한 자료가 지금 수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수집을 그러니까 종합 데이터 구축에 대한 성과가 70%라고 하면은 초기의 당초 목적인 발전 방안의 모색. 그러니까 올해가 초기 단계 기초 기반 조성 단계 마무리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는 정착화 단계 실질적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 초기적 사업에 대해서 자평이 70%라고 하면은 실질적 발전 방안 모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그렇게 그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아니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네네. 일부분은 있지만 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딱 구분해서 보기 좋게 나눠주신 자료가 네. 여기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네. 페이퍼 상에는 그 초기, 중기,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네네. 페이퍼는 만들어지지만 네. 초기 단계에서 구축 작업만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사업 병행과 함께 초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좋아요. 있는 초기 사업에 상태입니다. 사업 병행하신 것도 자료로 봤고요. 네.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중기에도 해야 되고 네.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속 사업이고 우리가 르네상스 사업을 최초적으로 봤을 때 초기 중기로 이렇게 쭉 나눠 봤을 때 지금의 올해 마무리 시기는 발전 방안의 모색까지 끝내놓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기화 사업에 접어들어서 네. 실적 사업을 고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네네. 마스터 플랜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방향이 틀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 점검 단계니까 네. 1단계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사업 성과를 보였냐 했을 때 70%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데이터 구축의 70%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그건 아니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기 사업을 위해서 중기부의 향후 사업 방향인 전통 시장에서 상정가로 이행되는 사업에 그 군산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정가 사업을 중기부터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네. 초기 단계에서 네. 골목형 상정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인 조직, 가장 기초 조직인 상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초기 단계에서 지금 오늘 회의 중간에 계속 나왔던 상인의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인의 사업들을 통해서 해당 상인회들은 선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선별을 통해서 향후 중기 사업에서부터는 내년부터는 골목형 상정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국비 사업으로 접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그 있습니다. 내용의 중기 사업에 나와 있어요. 상권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굴 운영에서 골목 상권 활성화, 주인력 강화 이런 사업 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초기 사업에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에 데이터 구축의 실적이 약 70%좀 됐고 상가 번영의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발전 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초기 사업의 세부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사무국장이 봤을 때 군산시 상권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해당 결과물이 충분히 만족스럽냐 한다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발전 방안이 모색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종합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약 70%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데이터 구축이 70%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전체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상권별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 방안 모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틀린가요? 아니 맞습니다. 본 의원의 감사장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뭐 중기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은 상권 활성화 재단이 설립한 취지와 목적, 뭐 의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르네상스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마스터 플랜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중간 점검의 성과를 봤을 때 적시돼 있는 사업 내용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 또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 전반기 후반기로 봤을 때의 기본적 조사와 발전 방안 모색은 이미 끝났어야 사실은 향후에 사업 추진이 더디지 않고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이 지적을 하니까 사무국장 및 르네상스 사업단께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 오늘 출석해 주신 상권활성화재단 박재영 사무국장님과 신재양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가 지금 군산시에서 생성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주무부서죠. 예. 지금 군산시에서 시행한 통계조사가 지금 종류가 통계청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까지 해서 자체 통계 생산까지 해서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지 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을 주관해서 할 수 있고요. 전부 군산시 사회 조사는 이제 군산시가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 조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상권 활성화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조사나 사업을 수립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줄 때도 사실은 기본이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사료조사, 기본 바탕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통계를 기본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나 예산을 들여서 여러 통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가. 과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통계 조사는 단순히 통계 조사한 부서 파트만 그 자료를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각 부서에서도 통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뭔가 상대방이 어떤 사업 추진할 때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시간 다취성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필요한 통계 조사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 통계를 통해서 군산시의 각 부서가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하는데도 사실은 통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군산시가 통계를 활용하는 그 빈도나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지금 올해 10월에 군산시 경제지표, 그러니까 22년 8월 기준에 군산시에서 생산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군산시의 공실률, 소규모 점포하고 중대형 점포 공실률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19년 4분기에 소규모 점포가 26.5%,
근데 이제 21년 4분기 작년 4분기가 22.1%로 그나마 좀 나아졌었고요. 아까도 이제 그 상권 활성화 재단 질의 과정 속에서도 군산 소규모 점포 공실률이 나왔었는데 올해 2분기 이제 최근이죠. 최근에 19.6%까지 그나마 공실률에 지금 소규모 점포가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냥 이 창업자들이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분야, 예를 들면 한식이나 뭐 PC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분야 업종 중에서 창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일단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다 백데이터나 여러 가지 주변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봐야 되고 있고요. 실적으로 소진공에서 우리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산도로 창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에도 이런 정보를 충분히 줘서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그 참고 자료로 또 다른 백데이터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하려면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동종 업종이 굉장히 과열 상태고 경쟁이 치열했던 레드오션 상태인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은 느슨하고 장래가 좀 있는 블루오션 상태인지 그래서 구역 내 업종 수나 업종별 어떤 매출액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나 주요 시설 분포 등에 대한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어떤 경쟁 분석이나 이제 이런 수입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창업을 해야 그나마 단기간에 폐업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근데 어떤 분석?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적으로 우리들도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촬영을 보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에게도 또 청년들 이 청년 사업 창업할 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을 했었고요. 이 통계 문제에서 통계를 활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작년 행감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군산시는 매년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권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홍보로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처리 결과를 주셨어요. 자료로. 근데 문제는 이 사례가 이 성과가 거의 없어요. 통계로 잡혀 있는 부분이나 실제 각 부서에서 활용도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작년 행감 지적상 처리 결과를 읽어드렸는데 이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실제 이렇게 지금 성과나 사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상권정보 시스템 이것이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혹시 창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정 부분에 이제 젊은 층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 아까 원익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 자료는 어떤 할 때 기초적인 중요한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통계 자료입니다. 그럼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군산에도 보면 실적 부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산시 사회적 조사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통계청에서 기존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럼 군산시 사회조사가 지금 항목이 한 60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각 부서에서 꼭 단일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어떤 통계 그것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이 충분히 그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냉철하게 검토해서 그것도 통계 조사를 삽입을 시켜서 그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는
그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정보 사실은 이미 생성되어 있는 각 부서의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예, 예.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 예. 예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예, 예.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정보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들어가서 좀 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군산시에서 이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청년들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할 것이냐인데, 문제는 이 홍보만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이제 행정을 받았습니다만 상권 활성화 재단이 사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공모 신청할 때 현안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2건 정도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과장님 말씀과 똑같아요. 창업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다. 근데 아까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어떤 소상공인 관련 조직이나 청년들처럼 어떤 창업 훈련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들이 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입지 분석이나 뭐 상권 분석, 업황 분석 이런 부분들을 상권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군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조사, 통계치를 활용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 담당과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 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작업자 되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 군산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과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2, 3년을 버티지 못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절반이 넘는다고 그러죠. 거의 7, 80% 간다고는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5년 이상 정도의 창업 후에 영업을 지속해야만이 일정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폐업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은 통계치 이걸 활용을 하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청년들은 좀 모르겠는데 연세가 있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 그리고 어떤 사업 변경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새롭게 직장에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 다각도로 이런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요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가 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좀 해주는 것이 군산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비슷한 유사한 사례인데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군산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이제 20년도에 배달의 명수 할 때 활용 여부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고 전체적으로 통계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만 군산시가 그 20년도에 사회조사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며칠 안 됩니다. 그 배달의 명수 배달앱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낸 게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앱 오류가 많아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다라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의 명수 3단계 고도화 사업에 이 문제를 지금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청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조사 단계부터 설계 그다음에 결과 도출해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 항목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특색에 맞지 않는 동일한 항목들이 많아서 그 통계 생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그 행정정보가 이미 돼 있는 부분들 아주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비용 절감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마지막으로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때 군산시도 그렇고 사업 담당 부서의 담당자들의 이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있어요. 예. 이 시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통계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지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통계를 활용하는 그 사업들 이것이 지금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빈도가 낮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군산시에서 이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그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군산시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생산하기 위해서 각 부서,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아까 얘기했던 이미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 활용도 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제대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좀 협조 체계 긴밀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는 어차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차이 있고요. 아까 오늘 통계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데이터 같은 충분히 이용해서 쉽게 추진할 수 있고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통계,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서에서 원하는 그 항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서 지금 그것을 접목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의원님. 과장님, 군산 정서 유통 공동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토그란데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지금 거기 이게 지붕에서 아파트 봤을 때 네. 반사 때문에 좀 반사가 있어가지고 상황은 조금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안으로 갖고 천으로 한번 가려보고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천으로 가리는 방법, 그다음 페인트를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페인트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지금 민원인은 그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바로 가능합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준다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또 일부 주민들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또 사업이고 또 그 민원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 목표가 보통 1000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를 확보했고 군산시 외 어느 지역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소유통 물류센터 그거 사용하는 데는요 어떻게 한정된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입니다. 지금 현재 슈퍼 협동조합에서 167개소가 협동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천 근접거리 있잖아요. 비단 뭐 전주에서 우리 물류센터를 원할 수도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국히 꼭 군산에만 한정됐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업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몇 개 정도 확보를? 지금 현재 슈퍼 협동조합이 이용하는 데가 167개에서 지금 167개에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23년 예. 3월쯤 예. 우리가 시작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그 정도 충분히 도달하겠습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이 목표치인데요. 실적으로는 뭐 순간 하면서 오픈할 수는 그렇게까지 오픈하면서 갑자기 수가 늘어날 수는 없지만 이거 향후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최소한 1000개 정도 해야 우리 군산시에 원하는 안심 물가제나 그 사안제를 이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또한 지금 대형마트 판매가 우리 그 가격에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16
10%라고 하는데 그 구입 가격 대비 명확한 프로테츠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16%라는 그런 프로테츠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이런 슈퍼 협동조합에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 슈퍼 협동조합에서는 공동으로 무료로 단가를 싸게 가져와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뭐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정적이죠.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항목의 몇 소규모 확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군산시는 롯데마트, 네. 또 이마트, 이렇게 식자재 마트, 다양한 그 대형 마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확한 프로테츠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물류를 맡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어떤 이익을 치어버린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골고루 봐야 할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슈퍼 골목 상권의 슈퍼들이 많이 같이 살아가자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공급을 받아올 때 네. 그때의 프로테츠 기준을 정하고 네. 또한 우리 지역 상권에 배부할 때 네. 프로테츠를 정해서 또 그 프로테츠를 규칙을 잘 지켜서 예. 우리 시민들에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 가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어차피 우리 선순환 경제로 하기 때문에 상품권도 하고 배달의 명수 하듯이 이 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군산 지역 경제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쓰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꼭 오토그란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걱정하지 않고 우리 군산 시민 모두가 골고루 진짜 정말 그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계약할 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설경민 의원님. 예, 설경민입니다. 회장님, 우리 그 배달의 명수가 지금 개발까지 시작을 하면은 4년차 사업제고 이제 내년에 이제 5년차 사업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은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적과 최종적인 어떤 목표 어느 수준까지 대한 목표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소상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는 그 이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배달의 명수가 저희들이 이제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실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명수에 이제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배달의 명수에 투입된 돈 한 13억 정도 투입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데 얘는 배달 수수료를 받고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배달의 민족하고 우리가 중개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16억 정도가 지금 매산이 수익을 이제 봤다고 봅니다. 이게 이 사업은 어느 개인을 뭐 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가맹점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안 내고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지가 좋다는 데에서는 예.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4년이 경과한 지금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예, 예.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의 현재 지금 4년간의 성취도 성과도가 과연 만족할 만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은 지금 매출액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상당해요. 매출액은 상당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산시에서 앱을 사용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파악이 네. 안 된다. 그건 네. 회사의 정보기 때문에 역시 공개를 하지 않는다. 예, 예. 근데 본 의원이 이제 여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체로 이제 확인을 뭐 저희가 전체적인 표본 조사는 아닙니다. 예, 예. 근데 대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들 사용을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출이 높은 곳들을 사용을 쭉 검토를 해보고 물어보면 잘 되는 곳이 10% 정도 예. 옵니다. 안 되는 곳은 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문 건수도 줄어들어서 그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10%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예. 네, 결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자면 드린 투자 비용보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 15억이 넘는 이제 수수료 그 절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비용 대비 투자 금액 우리가 지금 드린 비용 현재까지 드린 비용으로 대비를 하자라면 사실은 한 2억 정도, 1억 5천 2억 원이 넘는 돈이 뭐 이익이란 측면보다도 투자 대비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 그렇더라도 현재의 군산시의 앱 시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이나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처 가맹점을 들여다보면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계산대에 있는 그 포스 기계 아시죠? 예, 예. 그 포스 기계에서 아예 배달의 명수가 처음 포스를 키게 되면 이제 배달의 명수, 배민, 요기요 뭐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뜹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가본지 제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가본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포스 자체를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포스에서 배달의 명수란을 다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한 건만이라도 들어오면 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끌 이유는 없습니다. 예. 뭐 다른 요기요나 그런 것들은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오래도 그런데 왜 끄냐? 실질적으로 전산상의 프로그램의 문제 등을 많이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이 동시에 핸드폰으로도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로도 가능을 한데 두 개 다 닫히는 임의적으로 닫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사용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거는 상시적으로 변동하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음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앱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맹점의 사장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편의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앱 자체에서 들어가서 가격을 상시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은 매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유선상의 전화로 사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마트에 대한 뭐 15군데 상품 도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 폐쇄 상태입니다. 왜? 마트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상품이 있지만은 거기에 앱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뭐 소수겠죠. 하지만은 야채나 과일이나 그런 가격 자체는 상시적으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반영을 시키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어요? 잘 만들고 싶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비자 반응의 여론조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또 일정 정도 수익 대기업들은 사실은 막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광고비 등을 받음으로 해서 그걸 기업의 이익으로 되고 그 이익을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죠. 그게 대기업입니다. 근데 군산시는 저렴한 금액으로 그래도 이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럼 과연 군산시는 이 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예요. 그냥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앱들보다 대기업이 만든 앱들보다 훨씬 불편하고 어렵고 사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용률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만들었으니까 되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외면하고 있고 소비자들 또한 그래요. 같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우리가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이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의 점주를 위해서 만들긴 합니다만 점주가 원하는 앱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앱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 거죠. 예. 그래야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다른 대기업들이 만든 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수료를 배달의 명수가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의 상대는 어떤 상대냐면 이 시장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던 외국의 주주인 대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이 시장을 선점했고 막대한 물량 공세로 가맹점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가맹점에서 받은 광고비와 수수료 막대한 너무 많은 수수료긴 합니다. 그 수수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벤트든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다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취지는 너무나 좋으나 군산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한 거기에 대한 점점점 그 카테고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운영 관리하는 인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를 보면 운영관리팀에 이걸 운영하는 수는 4-5명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은 감사장에서 근본적으로 군산시 정책이 시작과 취지는 좋았으나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하는 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사업 발전하려면 뭐 가맹점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공동 유인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단계지만 앞으로 종합 플랫폼적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택배도 이 배달의 명수 호패에 들어가서 나는 택배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택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거 선물을 주고 싶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선물을 보내듯이 이 배달의 명시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달아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소비자들도 편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면 그래도 지금 현재 단계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종합 플랫폼적으로 가다 보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이 항상 과장님은 옳은 말씀을 하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의 외연의 확장과 내용의 카테고리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로 농수산물, 우리 시장님 고향상이도 아주 온라인상에 그런 것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것도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넓히면 넓힐수록 카테고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걸 운영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확장에 인해서 많은 비용이 지금보다 더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제대로 만들면 2배, 3배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2배, 3배의 돈이 들어서 내지는 5배의 돈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배달앱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걸 꿈꿉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쟁의 구도에 반열에 오를 수 있을 정도만 된다고 해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후발주조로 나졌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재원에 대한 투입 자체가 굉장히 지방시장에 시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할 바에야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존치 않은 거 뭐 이 사업이 왜 있냐? 야, 그 무료로 우리 수수료 안 드니까 그냥 주문 들어오면 좋은 거고 주문 안 들어오면 많은 거 아니냐? 어차피 가맹점마다 한 4개씩, 3개씩 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대로 보내는 거죠. 안 잡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는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데 넓혀서 될 문제도 아니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꼭 대기업하고 뭐 대기하자는 보다는 우리 군산 시민의 실정에 맞게 군산시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을 따라가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만의 맞게 있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큰 성과는 아니겠지만 대기업의 100을 성과를 낸다면 우리 60이라도 성과를 낸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무슨 잘 알고 나쁜 있습니다. 사업이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모 의원님 보충. 네, 한경모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설경민 의원님께서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배달앱에 대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저번에 하셨잖아요. 예.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70% 정도가 약 70%가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에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근데 지금 왜 이 앱을 왜 이용하냐고 이유를 모르니까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가 81%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상품권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유로 한다고 하면 군산 배달의 명수는 없어져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달 그 앱을 이용함으로 해서 수수료 절감을 하는 게 한 15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15억 정도. 그럼 뭐 적어도 뭐 더 연말까지 하면 더 크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년 3, 4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개발 앱 저기 한 보강한다고 그래서 한 6억 정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달 앱이. 배달 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불편해. 앱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대기업이 만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앱을 따라갈 경쟁력도 안 돼.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버텼던 것이 이 앱이 존치가 됐던 것이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10% 감면 받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 안 한다고 하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건. 안 하면 이 앱은 존재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실질적 이익이 없다. 이 앱을 돌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만들어내 갖고 그냥 앱 가지고 그냥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군산 배달의 명수 앱이 누구 겁니까라고 소유가 누구 겁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군산시 소유입니다. 100%가 군산시 소유권입니까? 예,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가 아니고 개발 회사와 공동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개발 회사하고 아니, 군산시의 공동 소유로 됐다. 아니 소유권은 저희 군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저작권이나 제작권 소유권이나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앱이 결국에는 저작권이 50대 5 군산시하고 이 회사만 매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군산 시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군산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배달앱 만든 회사가 이 회사를 매겨 살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앱을 왜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군산에서 수수료 진짜 그 저기 양이 이 자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억이라고 돼 있어요. 15억 그잖아요. 아니 그것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산 배달의 용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봤을 때 이건 존폐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 보십시오.
이걸 또 군산 상권 활성화재단 준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 상권 활성화 재단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배달 앱을 그 상권 활성화 재단에 주는 순간 평생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 재단이 역할을 못하면 없애야 되는데 이 군산 배달의 명수를 줌과 동시에 이걸 끝까지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기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말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분명히 결정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자. 먼저 이해하시죠? 예예. 예, 이사님. 사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역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